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6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WH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지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에 지원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정작 북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북 간의 통지문은 상대방이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13일 북한의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또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측이 통지문을 보낼 테니 북측이 수신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는 통지문엔 백신과 의약품, 마스크와 진단도구의 제공, 방역 경험을 포함한 기술 협력 진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 제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통지문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지문은 팩스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쪽이 수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명확히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지문 수령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측은 통지문을 보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오후 2시 28분 북한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열린 취임식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통지문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북측의 답을 재촉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테라 지원 재단 측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가격 방어를 시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재단 측은 남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했던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이미 대부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레스 최고 경영자가 세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LFG는 트위터를 통해 이미 지난주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550억 원 이상의 보유 비트코인 대부분을 한 거래 당사자에게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LFG의 비트코인 적립금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매각 사실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LFG 측은 남은 비트코인 313개, 우리 돈 119억 원 상당과 나머지 가상 자산을 활용해 테라 사용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도영 최고 경영자는 테라 블록체인을 부활하기 위해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달러 등 법정 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코인 한 개당 가치를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자매 코인인 루나는 이 테라의 가치가 고정되는 데 활용되는데 시세 하락으로 루나가 급락하고 다시 테라가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자 손을 쓸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기야 테라는 한때 20센트 아래까지 가치가 떨어졌고 루나는 0.0002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루나발 충격으로 비트코인마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6,000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하루 만에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가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지도부에서 이 사실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의당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정의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했던 강민진 씨는 SNS에 글을 올려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도시당 위원장이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민한 끝에 여영국 대표 등에게 알렸지만 여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며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의당 지도부가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청년 정의당 당직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그는 지금도 주요 간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며칠 전 그를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강 씨의 폭로에 대해 정의당은 지도부의 은폐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강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강 씨의 요구대로 서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도 강 씨가 당내 젠더 인권 특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단 회의에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강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정의당은 강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소한 또 다른 당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강 씨가 당 지도부에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6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등 지상파 3사가 수도권과 충청 남북도 등 6곳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초접전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섰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시장을 뽑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9.5%, 국민의힘 오세훈 49.1%로 여전히 오 후보가 19.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7.3%, 국민의힘 김은혜 36.1%로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2.9%였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박빙이던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30.4%, 전 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7.5%로 유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겨 앞섰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34.3%, 국민의힘 김태흠 40.5%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 중이었고 충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27.8%,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2.8%로 1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33.9%, 국민의힘 김진태 45.1%로 김 후보가 1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6개 시도 모두에서 50% 이상 나왔고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40.5%, 경기 41.3%, 그 밖의 지역엔 4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37%를 넘어 나머지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가 코리아 리서치 등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송 3사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